어머니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신입생들을 위한 화학원 대비 프로그램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수업 교재는 제가 활용하는 제 자체 수업 교재를 쓸 거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어떤 환경 속에서 공부하는지가 좀 더 궁금하시죠? 그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말씀드릴 건 바로 작년에서 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작년의 경우 주 교재를 중달 일반학책을 썼는데, 이게 작년이라고 강조를 드린 이유가 광주가 최근 3개년 동안 굉장히 학교 계획이 아주 급변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로 작년에는 중달이었는데 그 전에는 브라운이라는 책을 썼었고요. 그 다음 또 그 전에는 중달이라는 책을 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중달이라는 책을 계속 오래 쓰다가 갑자기 재작년에 브라운으로 바뀌고 이 교재가 조금 미덥지 않았나? 다시 한번 또 중달로 바뀌면서 최근 3개년 동안 학교에서 굉장히 커리큘럼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중달을 써왔던 상태에서 브라운으로 바꿨다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서 계속 이번 학기에도 중달이라는 사람이 쓴 일반학 책을 가지고 화학원 2, 3가 아마 강의가 진행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학생들이 학교에서 사용할 주교재는 이거고요. 그 다음 학교에서 수업 진행하는 방식을 좀 살펴보면 화학교사가 2명에서 3명입니다. 이게 왜 또 2명에서 3명이냐면 그 재작년까지는 2명이었거든요. 근데 바로 작년,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학생들 바로 전 선배들부터 3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우리 이번 학생들의 또 교사가 또 몇 명일지는 명확하지가 않은데 어쨌건 2, 3명의 교사가 전체 3시간을 일주일 동안 수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3명이면 한 교사당 1시간씩 수업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수업의 이 만족도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자, 왜냐하면 그래도 이게 지금 대학교에서 사용하는 일반학 교재거든요. 그럼 이 대학교에서 사용하는 일반학 교재가 사실은 페이지 수만 해도 막 1500페이지, 2000페이지 되는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그걸 한 교사가 1시간씩, 물론 뭐 3명이긴 하지만 일주일에 3시간 배워서 그걸 한 학기 동안 배운다. 그럼 뭐 중간에 방학주도 있죠. 그 다음 쉬는 주도 있죠. 이렇게 하면 전체 수업 시수는 굉장히 적은데 나가야 될 분량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실제로 그 학교에서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그 학교 교사의 설명은 굉장히 좀 빈약합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설명을 일부러 틀리게 한다 이게 아니라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배울 게 많기 때문에 많은 내용들을 교사들이 이미 학생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스킵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학교 수업을 듣고 그 내용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사들도 시간에 쫓기고 그 다음에 할 내용도 많고 그러니까 학생들은 또 공부할 내용도 많고 뭐 화학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과목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화학 수업 같은 경우 학교 수업만으로 따라가기가 상당히 이제 어려운 지경인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수업이 진행된다라고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교사들이 이제 시험 문제를 내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뭐 꽤 이제 다양한 데서 가지고 오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재, 뭐 그게 중달일지 브라운일지 다른 책일지는 지금은 모르지만 어쨌건 사용하고 있는 교재의 뭐 딱 붙어 있는 연습 문제 거기에서 그 출제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주 교재가 이거긴 하지만 교사들마다 이렇게 프린트를 나눠주셔서 수업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문제들을 뭐 참고해서 내시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 주변에 유명한 기출 문제들, 뭐 예를 들면 뭐 수능 기출이라거나 뭐 화학 경식 기출이라거나 아니면 뭐 의학대 입시 시험이라거나 그런 유명한 공식 기출 문제들에서 문제를 따와서 변형해서 출제하시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옛날 기출. 그 왜 그러냐면 이 화학원 교과 과정을 맡은 교사가 작년이나 재작년에 화학원 수업을 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교사가 뭐 자기가 냈던 문제건 비슷한 유형의 문제건 학교에서 출제됐던 문제를 그 기출 문제를 다시 한번 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요런 문제를 다 대비를 하라고 제가 요런 것과 관련된 문제들을 다 취합해서 학생들에게 그 이제 뭐 연습 문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출 문제가 나오고요. 보여드린 안내 자료에는 구체적인 예시도 있으니까 넘겨보시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수업의 커리큘럼은 당연히 지금 이제 막 들어가서 공부 잘해야 되니까 1학년 1학기 때 그 나와 있는 진도 기준으로 제가 이번에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도 뭐 적은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용적으로 이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1학년 1학기 대비를 위해서 제가 충실히 수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학교에 들어가서 시험 잘 보고 성적 잘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상위권 대학을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사실은 왜 그 눈 뜨인 상태에서 뭐 코백한다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알고도 당한다는 얘기인데 학생들이 영재학교 입시과정 속에서도 사실은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해오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번 겨울방학 때부터도 많은 공부를 하게 될 텐데 학생들이 그래서 내용적으로 완벽하게 모르거나 하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험을 치면 점수 잘 받는 학생, 못 받는 학생으로 나뉘잖아요. 그거에 가장 제가 봤을 때 큰 이유는 바로 계산 실수입니다. 이 계산 실수가 사실은 이거 어떻게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 계산 실수로 중간고사, 뭐 기말고사 성적이 결정이 되고 그 다음 학년 학점이 결정이 되고 그게 또 내신 성적으로 결정이 돼서 대학을 가르기 때문에 사실 내용적으로 잘 아는 것보다 제가 봤을 때 훨씬 중요한 건 바로 이 계산 실수입니다. 그래서 항상 연습 문제를 풀 때도 내가 이제 계산을 잘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하는 습관이 필요하고 저 또한 그 수업 시간에 그걸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가 지나면 사실 뭐 공부를 잘하고 수업을 잘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시험 문제를 풀 때 그때 계산 실수, 진짜 더하기인지 빼기인지 곱하기인지 거기에서 진짜로 많은 감점이 이루어지거든요. 그거 항상 공부할 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큰 문제인데 이게 좀 여러 가지 그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 영재학교라고 하는 곳의 상황을 좀 아셔야 되는데 영재학교라고 하는 곳은 사실은 중학교 때부터 꽤 학업에 그 소질을 보이는 학생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때는 꽤 상위권으로 평가받던 학생들이 이 영재학교에 가서는 거기서도 당연히 이렇게 쫙 석차가 이렇게 어쨌건 나눠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중학교 때는 뭐 초등학교 때는 잘한다 잘한다 뭐 수재다 이런 소리 듣던 학생들이 거기서 석차가 나누어지고 하위권 학생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높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항상 상위권 숫자보다 하위권 숫자가 더 많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확률적으로 상위권이 될 확률보다 하위권이 될 확률이 더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학생들이 상당히 자괴감에 빠지는 일이 벌어지는데 어렸을 때는 중학교 때까지는 굉장히 주변에서 자기를 대우해주고 그리고 그만큼 자기가 실력이 좋은 학생인 걸로 생각하다가 영재학교에 딱 들어서게 되면서 석차가 이렇게 나뉘어지고 나보다 훨씬 잘한 학생들이 있고 하는 것으로부터 학생들이 되게 마음의 상처를 받고 좌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학생들이 그 심리 상태를 극복하는 방법의 하나로 하는 행태가 뭐가 있냐면 바로 아는 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해서 뭔가 남들이 모를 것 같은 내용을 공부를 딱 하잖아요. 예를 들면 영재학교니까 수학이건 물리건 화학이건 생물이건 고등교과 이상의 것들을 이렇게 접하고 공부할 어떤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고등교과 이상을 넘어서는 거긴 하죠. 그때 내가 뭔가 좀 알게 되면 그게 어떤 과목에서건 내가 이걸 안다고 주변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자랑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그 자랑하는 걸 보는 남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걱정이 되는 거죠. 어머, 쟤는 저것도 막 아는데 나는 저거 처음 듣는 얘기인데? 하면서 이 마음속에 오히려 조바심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한데도 아이고 내가 지금 이런 거 해서 뭐 하나 좀 더 어려운 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지금 하는 공부에 집중을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영재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첫 번째, 주변에서 뭐라고 하건 나는 지금 이번 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위해 학교 공부에 최선을 한다. 이 생각을 우선 굉장히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변 분위기에 휘둘리지 말고 나의 학습 계획에 잘 맞추어서 그 학교 커리큘럼을 잘 따라가는
그런 자세가 우선 필요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건 사실은 더 심각한 문제인데 학생들이 아는 체 한다고 했죠. 근데 영재학교에서의 더 큰 문제는 바로 학교 교사들의 아는 체입니다. 왜 교사들이 아는 체를 하냐면 이제 똑똑한 학생들이 왔으니까 이 똑똑한 학생들이 교사를 평가할 수도 있잖아요. 저 선생님은 많이 하는 것 같다, 모르는 것 같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교사들이 학생들한테 자기가 실력에 대해서 평가받는 것을 기분 나빠해서 교사들이 어떻게 수업을 하냐면 현재 진행되는 교과 과정과 전혀 관계없이 그리고 시험에 낼 것도 아니면서 말도 안 되게 어려운 내용을 탁 제시합니다. 그럼 학생들이 탁 듣고 뭐지? 하다가 그 교사가 너네 이런 거 알아? 하면서 그냥 슬쩍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이 어려운 거 얘기했네? 근데 는 모르네? 근데 이거 시험에 나오면 어떡하지? 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하지만 정작 그 내용은 시험에 내질 않습니다. 왜? 너무 어려운 내용은 사실 학교 교사도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저번 학기, 지금 진행된 학기에서 학교에 이제 이인호 교사라는 사람이 1학년들은 절대 배울 게 아닌 밴드라는 이론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 세마이컨덕터, 반도체, 뭐 PN 접합,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언급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이 학생들이 수업 자료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학교 교사가 언급돼 있으니까 뭐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1학년 때는 절대 배울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학생들은 이제 그게 걱정이 돼서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럼 제가 그 절대 시험에 안 나오는데 하면서도 학생들이 얘기를 하니까 수업 자료도 만들어주고 강의 동영상도 만들어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봤자 결국 교사가 나중에 또 하는 말은 그거 이번 시험에 안 낼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이 됐건 그걸 준비했던 뭐 주변의 뭐 상황이 됐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영재학교에서는 학생들뿐 아니라 교사 자체들도 이 분위기를 흐리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재학교에서 공부를 잘 하려면 주변에서 이렇게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막 휩쓸려 다니지 말고 내가 지금 1학년 1학기면 커리큘럼상 반드시 이걸 배워야 되고 그럼 그 배워야 될 것에 집중을 해서 그것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막상 진짜로 교과 과정을 넘어서는 내용을 교사가 낼 수도 있습니다. 왜? 영재학교니까요. 그럼 냈잖아요? 그러면 틀려도 됩니다. 그건. 왜? 그 내용은 나뿐 아니라 주변 학생들도 다 틀릴 테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성적을 봤는데 전혀 변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뭐가 더 변별력이 생기냐면 사칙연산이에요. 누구나 풀 수 있는 중간 난이도의 문제에 계산 실수 없이 완벽하게 풀어내는 것이 그래서 결국 그 학생의 등급을 결정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영재학교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 생각을 하고 이게 마음을 좀 다잡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의 도움이 되게 하려고 제가 이제 수업을 운영하는 방식은 우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이 학교 수업만으로는 그 내용 이해가 어렵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그 내용을 차근차근 아주 쉬운 내용부터 해서 쉬운 어떤 소재들을 토대로 아주 고급스러운 내용까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한 설명을 하는 게 제 수업의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저는 최대한 이해하기 쉬운 방향으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 학교 교재가 막 수시로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뭐였다가 바뀌고 뭐 어떤 교사는 뭐 커리큘럼에 관계없는 것들도 되고 막 하기 때문에 지금 학교에서 직접 벌어지고 있는 어떤 현 수업 진행 상황 그리고 학교 각 교사들의 수업 교재를 참고해서 제가 또 그것을 바탕으로 내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모든 학원 강사들이 마찬가지일 텐데 모든 수업은 실시간으로 촬영이 되면서 스트리밍으로 병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꼭 학원에 오셔서 듣는 것이 사실은 좋지만 현실적으로 학원에 직접 등원하기 어려우신 경우는 스트리밍으로도 강의가 진행되니까 충분히 댁에서도 강의들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 일반학 교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겨울방학 기간이건 언제건 이 제한된 시간 안에 다 소화하기는 쉽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꼭 설명드리는 건데 참고하고 익혀야 될 부분은 제가 기존에 만들어 놓은 강의를 이렇게 동영상 형식으로 학생들한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업 시간이 2배, 3배로 확장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부분은 실제 강의를 하더라도 어느 부분은 동영상을 제공을 하고 그럼 학생들은 가정학습을 통해서 충분히 더 많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배려하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영재학교는 뭘 사용하게 되냐면 계산기를 사용하거든요. 보통의 공교육 과정, 그러니까 수능을 치는 과정에서는 계산기를 사용할 수 없죠. 그런데 영재학교는 교내 내신,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계산기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산기 활용하면 계산 실수, 사칙연산 잘할 수 있을 것 같죠?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계산기는 양날의 검입니다. 왜냐하면 계산기는 어떻게 해야 활용할 수 있죠? 그 자판에다가 내가 이렇게 툭툭툭툭 쳐 넣어서 숫자를 입력해야 내가 그 계산기를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계산기에 내가 툭툭툭툭 쳐 넣는데 만약에 내가 빼기라고 쳐야 되는데 나누기라고 쳤다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 다음은 볼 것도 없죠. 그냥 나가리죠. 아무리 문제를 잘 풀어도 그 문제는 그냥 빠이빠이인 겁니다. 특히나 단답형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계산기는 철저하게 양날의 검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이게 손으로 계산하다가 실수하면 부분 점수라도 받을 수 있는데 계산기로 잘못 두드려서 계산이 나오면 숫자가 완전 달날아가는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구제가 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계산기를 만들어내는 회사에서도 이 계산기에 어떤 숫자나 기호 입력에 이런 불편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산기 내에 계산기 실수를 줄이는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계산기를 활용하는 방법까지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영재학교는 계산기를 쓰고 이 계산기를 통한 이 점수의 이 등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학생들하고 지금 수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는 시점들까지 저는 계속 학생들이랑 단체 카톡 질문방으로 소통을 하는데 이 질문방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제공한다고 하는 동영상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학생들이 모르는 내용을 질문을 하시면 제가 그걸 이렇게 질문 받은 내용을 이렇게 간단하게 문자로 답변할 수도 있지만 질문 받은 내용을 제가 손으로 이렇게 풀어서 사진을 찍어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타이핑을 해서 문서를 만들어서 올려드릴 수도 있고 혹은 아주 중요한 질문이다라고 생각을 할 경우에는 제가 따로 그 부분만 강의를 또 촬영을 해서 다시 또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중요한 것은 이 단체 카톡방을 이용해서 학생들의 수행평가를 제가 해결해 드리기도 하거든요. 저번 학기 같은 경우 어떤 수행평가가 있었냐면 학교에서 현재 지금 그 배우고 있는 내용 중에 예를 들면 줌달이면 줌달 그리고 2학년, 3학년 과정에서는 옥스톱이라는 일반 학칙을 쓰는데 그 내용 중에 좀 더 내용이 어떤 확장된 내용을 화학 전문적인 논문을 찾아서 그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서 제출해라 이런 수행평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어떤 주제가 있을 때 일반 학제 어떤 주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이 책에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실제 얘가 프로들이 만들어낸 논문에는 어떻게 적용되고 응용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 예시들을 실제 논문을 검색해서 좀 찾아보라 이런 수행평가인 거죠. 그럼 사실 학생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학생들은 사이언스, 네이처 이런 논문들을 검색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수행평가라서 사이언스, 네이처 검색하는데 그래서 왜 그걸 해요? 그랬더니 이게 유명한 논문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그거 찾아서 노벨상 받을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겨우 학생들의 수행평가죠. 그리고 학생들이 수없이 많은 논문 중에 어떤 걸 찾아서 그걸 정리해서 제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물론 거기서 성적이 잘 나온 이렇게 점수를 좀 더 받는 학생들이 있고 점수를 좀 덜 받는 학생들도 있지만 그런 식의 수행평가는 사실은 전체 등급 결정에 큰 영향을 주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수행평가는 이렇게 교사가 직접 판단하기가 애매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식의 수행평가는 잘 받아도 플러스 1점, 못해도 마이너스 1점이에요. 차라리 계산 실수 줄여서
새끼 문제가 보통 3점, 4점 이렇거든요. 그거 하나 더 맞추는 게 훨씬 더 등급을 받는데 뭐냐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수행평가가 오시면 학생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제가 최단 시간에 편리한 논문들을 찾아서 학생들한테 제 코멘트와 함께 바로 학생들한테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제 코멘트로부터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해서 그 수행평가를 처리하고 남는 시간 동안 또 내신 공부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단체 카톡방은 굉장히 제가 학생들과 여러 가지 방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소통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요거를 통해서 학생들의 학기 중 그 수업 관리까지 제가 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조금 더 학생들에게 도움되는 중요한 수업을 하기 위해 저도 계속 그 내용을 갈고 닦고 내용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이번에도 그 학생들 맡겨주시면 제가 학생들 미래에 도움이 되는 아주 성실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바쁜 시간 일부러 와주셔서 이렇게 제 말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